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제 뭐랄까 나아지지 않고 계속 좀 무거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커다란 두 나라 양 사이드에서 좋지 못한 소식들만 자꾸 나오죠.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 다 안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부진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은행주들 쪽으로 신용 등급 다 내려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안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또 초전도체만가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시장이 좀 쉽지 않고 외롭다. 실수로 또 유혹도 너무 많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딴 거 마땅한 게 없는데 이것만 잘 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갈까? 하면 그때부터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예. 랭킹쇼 1시부터 2시까지죠. 많이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만 든든하게 식사 챙겨 하시고 네. 이 시간 동안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나가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희백님, 이제 날씨가 조금 누그러졌는데 제발 주식도 누그러져라잉 하시거든요. 그래요. 참 날씨도 정말 뜨거웠던 시기가 조금 지나가는 모습이죠.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주식 시장이 정말 뜨거운 게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냉랭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온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랭킹쇼 풀어 가시면서 우선은 오늘의 랭킹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그나마 의미 있는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광복절이어가지고. 어제라도 뭔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와, 진짜 찾다 지금 간신히 주저 찾았는데 광복 다음 날. 네. 그렇습니다. 이 광복 다음 날이라니. 광복 일도 정말 중요한 날이지만 광복 전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세.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약간 뻘쭘한데. 와, 이거 헷갈리시죠? 뭐예요? 다 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익 독립 만세 오. 특집. 다음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잉 하셨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가운데 태극 무늬가 좀 가로인 것도 있고 세로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양사방에 뭔가 무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정말 헷갈려 보셔라. 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괴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죠. 건곤감미가 되겠지만 잘 보다 보면 이걸 알아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디테일이 다릅니다. 와, 오늘은 네. 근거고 뭐고 정말 촉 특집이네요. 네. 이 촉이 좋아야지만 뭐가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를 냈지만 저게 지금 몇 번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요, 드는. 언뜻 보면 이게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헷갈리는 증시, 또 헷갈리는 우리 장, 방법을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는 주제로 한 겁니다. 그냥 되도 않는 주제입니다. 예. 오늘은 웬만하면 정답 맞히신 분 중에 한 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 어둡다 보니까 저희도 파란색 넥타이 할까 말까 아침에 고민하다가 안 차고 왔어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둘 다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서로 보라색. 그렇죠. 야. 이거 신기하죠? 역시. 사실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한 프로그램에 네. 잠깐 오늘 대타 근무를 했는데 예. 거기서는 파란색 넥타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는 거 보고 큰일 파란색 납니다. 넥타이 집에 가서 바꾸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네. 유창호 앵커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빠져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맞춰가시는 동안에 예.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려고 할게요. 좋습니다. 토르님께서 커플 아이템이래요. 커플 아이템. 근데 진짜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라색을 맞췄대요? 지금 방송을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넥타이가 무슨 색인지 몰랐습니다. 맞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유창호 앵커 보라색이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전 제가 무슨 색깔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청자의 시선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된다.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종목 빨리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부터도 뭔가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머리 하셨어요? 네, 카메라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오늘 또 산뜻한 분위기로 종목 진단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뭔가 피부톤이 네. 뽀사시하지
오일리한 게 기름기가 싹 사라져가 그때 뽀사시한 느낌이 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최병원 전문가께서 아이돌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해주시고 나서 괜히 그런 생각이 맴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비주얼의 쇼크 전문가께서 약간 아이돌 쪽으로 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말끔하시니 그러니까요. 점점 잘생겨져서 큰일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우리 곽보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이쪽 좋죠. 음식료 쪽으로 맞아요. 실적 잘 나온다 네, 해가지고 좋아요. 기대감 상당하잖아요. 주식 종목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삼양식품 보도록 하죠. 자, 삼양식품 매수 가격 보면요. 11만 5천 원에 15%입니다. 와, 17만 원인데요? 야, 이 불닭볶음면 맛있게 잘 팔았나 봐요. 이거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와, 사실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이렇게 주가 쭉쭉 올라가는 경우를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삼양식품 11만 5천 원에 15%. 일단 지금 뭐 수익률은 아주 좋은데요. 더 가져갈까요? 네, 워낙 잘 가고 있어서 이 식품주가 잘 가고 있죠. 실적도 현재 글로벌 진출을 성공을 하면서 우리 식품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소비를 시작했을 때 오리온 초코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식품주들이 중국 가서 아주 실적을 크게 냈었으면, 그리고 중국 말고도 이제 다변화해서 동남아, 중동,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하면서 성공하면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게 있었던 게 이번 전체적으로 한한령 이런 제한이 좀 풀리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이제 특징적 실적이 개척 좋게 나온다 어떤 호재가 있으면 한 번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 가서 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5% 갔다가 이 정도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뭐 아주 센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 번 가거나 잘 안 가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300억 내외, 내년에 1,400억, 1,500억 계속 늘고 있죠. 식품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늘리기 아주 어렵거든요. 국내에서는 성숙기 시장이라서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각 회사마다 포지션 구축해 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나가서 성장을 하니까 이제 크게 지금 올해 뭐 17% 컨센서스로 매출액, 내년에도 12%. 그러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만 나오면 주식은 뜨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글로벌 가서 성공한 것은 좀 전인데 2018년도부터 좋았었죠. 박스권으로 실적이 전반적 추세.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현재 한 1조 3천억이기 때문에 PR 영업이익 기준 한 10배 정도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재가 거의 다 반영되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좀 높았으면 좋은데 15% 비중밖에 안 돼서 일단 그래도 한 3분의 1은 오늘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15% 지금 5% 팔고 10%는 좀 더 보유했다가 기준선은 이 장대 양봉 나온 이것을 깨면 안 되는 거죠, 갭을. 그래서 전량 매도 의견은 만약에 요거 깨면 시가가 16만 천 원이니까 16만 원 붕괴를 하면 전량 매도 하시고 일단은 지금은 3분의 1만 매도하고 일단 목표가를 지금 여기 10만 원대에서 17만 9,600 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심리적 목표가는 20만 원 돌파를 잘 못하거든요. 돌파하면 그때 21만에 3만 원 전량 매도를 하면 되지만 현재는 3분의 1 팔고 이제 최근에 오늘 고가 17만 9,600원인데 한 19만 내외까지는 한번 치지 않을까. 한 번 더 치면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는 위에서 23만 원 목표가는 드릴 텐데 기술적 목표가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23만이고 손절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는 16만 원 손절가로 3분의 1만 청산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해서 한 23만 원까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기술적 목표, 심리적 목표가 23만 원입니다. 절반 3분의 1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봐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기운을 좀 얻고 가네요. 아주 에너지 넘치는 종목이죠. 네. 삼양식품. 일단은 지금 뭐 수익이 굉장하시잖아요. 3분의 1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요. 나머지 비중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1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매도,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20만 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겠으니까 20만 원 위부터 매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이 졸파고 TV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 이거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졸파고 TV님 오늘 정말 속 많이 상하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보니까 너무 다 파랗다고 하시는데 네. 그 마음 좀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되게 파라실 거예요. 카카오가 정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생각이죠? 이게 10만 5천 원에 사셨어요. 이거 정말 충격이 많이 큽니다. 카카오 지금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 한 1년 이상 들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15% 비중이신데, 예. 장기로 보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까요? 아니면 큰 손절은 불가피한 걸까요? 그렇죠. 이미 큰 손절 상황이죠. 반토막이죠. 네. 중요한 거는 요거 최병호 전문가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네. 예, 저녁에 하는 훌륭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앵커가 진행하는 저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히든 카드로 카카오를 물론 이 가격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잘 걸렸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잘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2차전 양극재, 중소형 반도체 각 올라간 주식은 전부 다 급락했습니다. 기본 30%는 빠졌고 고점이 돼서 앞으로 더 빠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카카오를 한 10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반타작 됐으니까 내 상가까지 올까요?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살 때 단기 매매, 즉 단타나 단기 매매 하려고 샀던 거죠. 장기 투자가 아니겠죠, 물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물렸는지 10만 원대 사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진단해서 잠깐 해서 맞아다가 잘 빠져나오면 또 다른 걸 가서 또 사고를 치거든요. 원래 이제 도박적인 마인드가 많은 분들은 한 번 딱 해서 겨우겨우 잘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쪽 가면 안 되는데 또 될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이게 평생 주식은 될 것 같아서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처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부터 내가 어떤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고 얼마에 사면 얼마까지 목표가 만약 손절은 어떻게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손절가가 얼마더라 목표가 얼마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내가 결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만 원대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산 게 그때 당시는 아닐 거예요. 아마 10만 원 사서 올라갔으면 수익이 70% 났다 내려왔을 거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샀으면 여기 내려와서 사면 이렇게 가는 주식을 나는 천하번 보고 있다가 아니면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났다 치면 보세요. 여기서 샀다 팔고 여기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 먹었겠죠. 결국은 또 내려올 때 또 깨먹거든요. 그래서 테마주에서 테마주 깨먹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매매를 하지 않는 주식인지 한 주식을 알고 여기서는 여기가 10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는 10만 원대 초반 액분하기 전에 10만 원대 초반에 15만 내외에 있었거든요. 8만에서 15만 사이. 제가 2015년 이토마토 방송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수혜주의 1등은 카카오다. 그냥 사기만 사놔도 사면 몇 배 가면 한 5배, 10배 가면 그때 팔면 되지 않냐. 그럼 5년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만 원에 사고 5년 갖고 50만 원 가면 팔면 되잖아요. 10만 원 사가지고 70만 원 가면 7년 갖고 있으면 7배잖아요. 이게 80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55주를 30, 80만 원대잖아요. 시가총액도 한 7, 80조 갔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만 원대 샀으면 기본 5배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모두 물 밑에서 사놓고 기다렸다가 팔아먹고 나온 주식이죠. 이때 당시 21년도 이 실적은 여기서 주가는 25년도 이상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까지 실적을 반영했던 것이니까 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이 17만 3천까지 돌파하려면 25년도 실적이 27년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와야 되는 거죠. 25년 이상의 실적이. 근데 지금 현재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에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은. 4차 산업혁명 1등주가 지금 꼴등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든지 AI 혁명에 관련된 수혜를 카카오부터 먼저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 3년 넘지만 다 따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아예 시세가 급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저도 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제가 한 내년 전년까지 보고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을 12만 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히든카드 해놨는데요. 모닝 인사이트 해놨고요. 들고 갈 주식이다. 지금부터는 10%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거에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 10% 비중이니까 10% 추가 매수하면 7만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한 12만 정도 되니까 내년 말까지 한 12만 정도 보고 11만 원 정도네요. 11만 원까지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은 해도 의미가 없는 단가다. 지금 매수할 때다 손절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절파군이 만약에 급한 돈 아니면 카카오 우선 좀 길게 보시고 네. 내년 말 정도까지 봤을 때 10% 추가 매수해서 목표 11만 원대 여기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럼요. 이 코로나 한창일 때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다 같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수익권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번에 5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극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장 젊은 태극기, 젊은 태극기. 신세대 태극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뭐죠? 4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7년부터. 네. 아니 97년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게 5번 정도 바뀌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쓰이는 게 저기 아까 그림에 딱 나가 있는데 네. 그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4번 보여주세요. 4번. 5위가 저거. 저거군요.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잘 보면은 위안에 그 건곤감이 요 모양도 살짝 다르고 네. 또 크기엔 또 가운데는 아까 말해주셨던 태극무늬가 다른데 가장 저게 익숙한 저 무늬죠. 그렇죠. 지금도 쓰이고 있는 태극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건고감이 사이즈도 다 달라요. 네. 입 그러네요. 좀 작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2번 보니까 딱 알겠네요. 그쵸? 2번은 가운데가 조그만하고 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커요? 그래요. 비슷한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점점 볼 굉장히- 때마다 헷갈려지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태극기도 헷갈리고 시장도 헷갈리시죠? 좋습니다. 우리 들레미님 요새 시장이 왜 이러죠? 아유, 08님 들으면 아픈데 솔직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진단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갈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민준민승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로 가볼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매수 가격이 56,000원이고요. 20% 53,300원이죠? 손실권입니다. 사실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다른 2차전지 조정받을 때 좀 가나 싶었는데 안 그래요? 오늘 보니까 또 내려가요. 오늘 5%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사실 이 종목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쭉쭉 날아갔을 때 계속 내리꽂기만 했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 롯데에너지는 동박 회사입니다. 동박 현재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글로벌 하이엔드급 동박이 1등이고요. 즉 전해 동박이 1등이고요.
글로벌 1등은 뭐 중국에 있지만 그것은 아변 동박이라든 이런 쪽이고요. 범용 동박 위주고 글로벌적으로 하이엔드 동박, 즉 6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대량으로 우리 기업으로는 1등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SK 넥실러스, SKC 자회사가 추가적으로 증설한 거에 상용화가 지금 되고 양산은 양품이 나올 정도로 양산이 될 걸로 보이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는 가장 크게 이제 생산량이 많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6만 톤 정도 되니까 이제 올해 SK 넥실리스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두 군데서는 이제 6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강력하게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양극재가 주가는 양극재가 실적이 작년 말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지금도 나오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 단가에 배터리 단가에 한 40%는 양극재고요. 한 20%는 분리막, 15% 분리막, 20% 원극재도 한 15% 내외. 그 중에서 동반 한 5%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는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양극재보다 좀 더. 근데 이제 동박은 반도체 기술처럼 기술이죠. 두께 기술.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아직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규모에서 생산량이 매출이 그렇게 좀 적게 나오고요. 그런데 한번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선도적으로 정설해서 나오게 되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2030년대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몇 개 회사만 동박 회사가 살아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롯데에너지, SK넥실러스, 뭐 대만의 CCP, 일본 회사 이런 몇 군데 한 5군데밖에 안. 반도체 메모리나 비슷하게 구조가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2024년도, 25년도, 27년도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죠. 대다수 동박 회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글로벌 전기차가 한 10%밖에 안 돼서 그렇고요. 추가적인 전기차 시장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정설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정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고정비가. 그래서 그렇고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실적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3분기도 돌아서고 물론 2분기도 영업 흑자는 났지만 실적이 3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할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제 아직 시장이 안 커져서 양극재가 적자 날 때였습니다. 이때 LNF 기준으로 보면 2만 원대죠. 만 원대. 2018년도, 19년도 적자 날 때 이때 사놓고 기다렸으면 10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시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지 않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공장을 앞으로 5배를 짓는데 한 5년 동안 5배 지면 평균적으로 1년 때 1배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가는 최소 1배 이상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미리 물 밑에 사놓고 기다리면 인생 역전은 기본으로 되는데 늘 주가를 보고 남들 보고 주식하니까 이제 막 양극재 사가자 난리 났잖아. 7월 달부터. 다 손해나잖아. 그러면 7월에 마이너스잖아. 7월에 진입한 사람. 그처럼 남들 보지 말고 미래에 보장된 주식을 사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투자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뭐 지금 공매도가 워낙 많습니다. 150만 주로. 공매도가 많은 것은 실적이 나오면 훨씬 보탬이 되는 거죠. 주식이 급등하면 셀트론 같은 게 8만 12만 공매도 때문에 회장이 못 살겠다 그랬는데 그냥 4배 올랐습니다. 성장하니까 그렇죠. 고성장주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치도 안 하고 가는 게 정답이다. 저는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몇 배 수익이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들고 있으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양극재처럼 동박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양극재 활연 시세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동박이 정반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양극재처럼 화려한 플레이 동박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길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하나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권기숙님께서 TSE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셨던 가격이 46,000원이에요. 그럼 최근에 사신 다음에 떨어졌거나 산 다음에 올랐는데 58,800원 다 놓치고 두 번, 세 번 놓친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든지 어쨌든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은 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TSE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게, 실적이 나오니까 주식은 내려가겠죠. 그동안 뜬 게 있어서.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계속, 좋다고. 이것은 10년 정도, 최소 5년,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공장 땅 사가지고 공장 짓고 양품 나오려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2027년도 이상, 2027년도에 30년 정도 돼야만, 반도체 비메로 쪽에 삼성 투자한 게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주식은 이미 테마처럼 미리 올랐잖아요. 그럼 실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주식은 당연히 빠지겠죠. 개인 투자자의 90%는 25년도, 26년도 막 생각하고 주식을 삽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주가 따라가요. 근데 25년까지 갖고 있겠냐고, 그죠? 3개월만 있어도 못 견디는데. 그래서 나의 투자 기간과 실제로 보유한 게 틀리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TS에도 7월 3일 날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올해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4,800억인데요. 컨센서스 보면 올해 한 400억 안 나올 걸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작년 566억 초과는 내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이 만약 경기가 나빠진다면 더 안 될 수 있고 좋아진다면 그런데 불확실하잖아요. 불투명.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때 실적 엄청 좋았을 때고. 지금 여기는 빠지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내외까지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잘. 그래서, 반도체도 한번 안 가면 경기가 좋아져야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 아마 이달 후반부터 시작해서 반등장이 9월 달에 잠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5만 원 여기 내외잖아요. 그래서 12평선이 지금, 5만 원이네요. 그래서 한 4만 8천 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고 5% 샀으니까 한 찔러본 건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투자가 찔러보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사고 그냥 돈들 던지듯이 사보고 베팅하고 전 베팅하는 말 자체도 싫어합니다. 주식을 베팅합니까? 정말 잘하는 거 사야 되죠. 그래도 수익 손해나는데. 그래서 반전시 좀 매도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이고요. 5% 샀으니까 35,000원 전략 매도하고 만약에 내려가면 한 36,000원 정도 5,000 정도 내려오면 한 5% 정도 추가 사도 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니까 그 정도에 내려오면 또 급등하니까 35,000원 내외 추가 매수 45,000원에 전략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기숙님께서 올려주신 TSE 관련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 종목 진단 도와주신 최병훈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네. 또 하나 공개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뭘까요? 수익 독립 만세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림이 없으면 뭘 어떻게 읽어드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자, 4회를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5번이었어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와 거의 50년을 써왔던 태극기 모양 좀 확인해 볼까요?
4위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아, 저기군요. 저건데 5위하고 4위는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는 것 모양이 같은데요? 다를 게 없는데 3위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예? 3위하고는 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 옆에 있는 건공감이 위치가 달라요. 예. 그래서 배치가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4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위와 4위 지금 보는 건 차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색도 약간 더 저기 아, 그래요? 파란색이 짙은 파. 아, 그러네요. 그렇죠. 5위 쪽에서는 아주 배경색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4위 쪽에서는 약간 뭐 거무튀튀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야, 지금 출제하는 진행자도 잘 파악이 안 되는 태극기의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분, 목도하고 계십니다. 즐거운데요. 5위와 4위까지 공개드렸는데요. 네. 3위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저기 어떻게 하면 매수 문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셨길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 매수 문의는 사고 싶은 그 종목 올리시면 되죠. 맞아요. 이 종목 사도 돼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고 싶다.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쵸, 올려주시면 목표가는 이 정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더 깔끔하게 된다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께서도 굉장히 뽀샤시는데요. 화사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눈부셔. 자, 예.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공공대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거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원전의 대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래서 참 고난이 많은 친구죠. 뭐 잘 간다 싶으면 뭐 유상증자, 잘 간다 싶으면 블록딜. 산전수전 겪고 있죠. 예. 이상하게 뭔가 잘 간다 싶으면 뭐 하나 내놓게 되면서 살짝 다시 불안. 꺾이는 불안하죠. 불안을 심어주는 예, 종목이죠. 불안불안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예. 자, 매수가 일단 보겠습니다. 17,365원. 역시 고난을 몇 번 겪으셨을 것 같다라는 그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5% 비중. 다행히 뭐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요. 네. 추가 매수를 생각 중이십니다. 자, 그래요. 이제 뭐 더 나올 게 있느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범만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 될까요? 예, 일단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은 지금 5% 입질 정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추가 매수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아마 하반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아래쪽의 룸보다는 상방의 룸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뭐 현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경제 정책 중에 또 대표적인 그 정책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고 나면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차 정도 되게 되면, 예, 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그 정책이 그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부터 좀 반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 뭐 매일경제라든지 다른 그 경제지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년 새에 일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죠. 원자력 산업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전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고,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래가지고 정부 자체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수주도 많이 발주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예, 플랜트라든지 원전 산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 투자가 이제 일시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그 살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수급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뭐 판 게 없어요, 사실은. 지난달인가요? 6월 달에 대거 매수하고 나서 지금 약간 그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렇게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그 216일선 지지 맥점인데 요걸 만약에 살짝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지난 5월달 6월 초 그 저점까지 밀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 관점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봉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그 216주선 아니 그 120주선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언제 주가가 탄력 받을 거냐 그러면 18,000원 이번이 지금 5번째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주가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도 지금 매수 맥점이죠.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는 이거 단기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늘림 준다 그러면 16,000원 뭐 초반 정도 주게 되면 일부 추가하셔가지고 좀 하반기까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데 목표가는 1차는 뭐 직전 고점입니다. 19,000원 정도.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18,000원, 19,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큰 흐름 봐서는 그 패턴이 지금 딱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이제 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역헤드앤 숄더 패턴 만들고 오른쪽 넥라인에서 지난주에 반등 구간에서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좀 흘러내렸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든 중기든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좋은 종목, 괜찮은 타이밍이 됐네요. 네. 그래서 갖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찌글찌글은 오늘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잖아요. 김본만 전문가의 시그니처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뭐 난리가 났어요. 재밌어 하세요. 네. 지금 우상영님께서도 오늘도 잘생기셨다고. 차트가 찌글찌글 간다고 재미있는 말씀 잘 하시죠? 네. 사실 저도 이 찌글찌글 우리 이건혜커와 함께 저희가 좀 중독됐거든요. 찌글찌글 이상하게 입에 붙어요. 사실 진단 내용 잘 안 들어요 요새. 그렇죠. 언제 찌글찌글 하실까? 그 얘기 딱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랭킹쇼가 되겠습니다. 네, 고고식님께서도 찌글찌글 중독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대박 노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LNF. 참 비운의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때 그랬잖아요. 공부를 좀 해봤지만, 남들 갈 때 같이 안 가고, 빠질 때 같이 내려가 버리는. 아니 이게 사실 한때 양극재 대장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흔들리죠? 퓨처엠하고 다 밀렸죠. 비행기 다 앞서가 버렸죠. 자, 그러면 LNF 28만 8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8만 원대면 싼 가격대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고점 부분이잖아요. 설마 그때 들어가셨나요? 어쨌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어쨌든 10%니까 뭔가 좀 다른 전략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전문가님, LNF는 어떤 전략이 좋습니까? 자, 그 LNF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번 주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주 말에서 아니면 다음 주 초중반 그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뭐 역부지자로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뭐 LNF도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난 그 7월 저점을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요건 모양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보시면은 거래가 지금 확 죽죠.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가 죽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거래가 죽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전립선 패턴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주가 이제 거래가 없어 하락이 나옵니다만은 더 큰 의미는 거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확 죽어버리면 일단 어느 정도 단기 이제 저점 맥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후반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반등 기다리시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LNF가 2020년도 그 여름이죠. 7월 달에 그때 처음 네일리가 나왔을 때가 주봉의 120주선을 돌파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도 120주선을 터치 안 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기업이 3년 동안 120주선 이탈 안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가령 120주선을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부라도 그러니까 거기가 금액대가 한 20만 원 초반 됩니다. 그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는구나. 아하, 이거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지지맥점은 20만 원 초반. 그 살짝 깼다 또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이탈하게 되면 일단 반은 줄이시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지하고 일단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8만 원까지 일단 보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지난달에도 미스터 마켓 출연해가지고 2차전지 수급에 대해서 거래대금에 대해서 2주 동안 제가 체크드렸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을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원위치 하려면 최소한 그 거래 대금 터진 금액의 뭐 50%, 60%는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거래 대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전립선 패턴이죠. 흘러내리는.
이럴 때는 이제 반등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점에 내가 잘못 잡았다. 그나마 30%, 40%안 잡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한 24, 5만 원 주게 되면 무조건 일단 절반은 현금 아니면 전량도 현금화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전을 하더라도 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28만 원까지는 사신 가격까지는 뭐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좀 힘드니 20만 원, 5만 원 전후 반등 줄 때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신 전략이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어제 그 60일선이죠. 그 중요한 지지 맥점을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가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반등 시에 좀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LNF 아. 봐드렸습니다.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점. 그래서요, 한 25만 원 정도 되면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LNF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100명까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흐르냐. 아니, 코스닥이 좀 빼다가 이제 다시 좀 올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자, 후반으로 갈수록 저점을 계속 낮춥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나오고 있고 2% 이상. 오늘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서 더 2%를 빼버리니까 충격이 참 크네요. 그리고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네. 계속 팔아요. 8,100계약까지 더 늘어난 지금 상태인데 이렇다 예. 보면 또 오후장도 쉽지 않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지금 45분이네요. 요거 3위까지만 공개를 하고 네. 계속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흥이 안 나네요, 오늘 네. 랭킹쇼가. 가장 진짜. 오래된 태극기 뭘지 공개해 주시죠. 3위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 태극기는 바로 저건데요. 3년밖에 쓰지 않은 태극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그림 몇 번이에요? 저 그림. 4위와 거의 똑같은데. 그렇죠. 이제 3위는 예. 2위랑 비교를 해야 돼요. 2위하고 3위 차이가 약간의 건곤감미의 길이 차이가 좀 더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약간 가늘면서 예쁘게 길게 빠지죠. 그러네요. 그전까지 짤뚱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회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3년 짧게 쓰였던 태극기고요. 1위와 2위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지훈님이 큐라티스라는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3,000원 되기 전에 사셨어요. 네. 그래요. 지금 3,500원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다행입니다. 진짜 오늘 유일하게 수익 내는 그런 분이시죠. 5% 비중을 담으셨는데 비중이 아쉽네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걸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네. 알아보죠. 전문가님, 큐라티스는 이제 뭐 수익 나는데 이거 뭐 매도가 좋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견디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죠. 그나마도. 예, 그래서 그 큐라티스 같은 경우 신규주입니다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결핵 그 백신, 그 다음에 코로나19, 특히 이제 그 차세대 mRNA 백신 개발하는 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발 영역이 부족한 기업들한테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CMO, 뭐 CDMO 관련 사업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CDMO 쪽은 원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CMO 관련 기업이었죠.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CDMO 사업 분야가 아마 눈에 띄게 이제 많이 성장할 것이고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CDMO 사업으로 좀 많이 진출하고 많이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관점에 본다 그러면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 차트 보시더라도 요건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도 매수 맥점이죠. 오늘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좀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가는 지지하고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초반에 이제 거래가 대량 거래 나오면서 저점에서 바닥 따지기를 했고 지난 7월 초부터 2달 동안 바닥 따지기 했고 보통 이제 신규주는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11선, 그러니까 35일선이죠. 거래 터지면 35일선 아마 장하게 되면 거기서 1차 저점이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주 8월 10날 터진 거래가 3,900만 주였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 기업의 유통 물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3,800만 발행 주수가 3,800만 주고 유통 물량이 3,000만 주예요. 근데 이날 거래량이 3,900만 주가 터졌다는 얘기는 전체 발행 주식수를 완전히 한 바퀴 돌렸다는 얘기죠. 손바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이제 매수세가 더 두껍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일 정도 거래 나온다면 N자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예, 항상 직전 고점입니다. 4,500원 라인 정도 보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방 쪽은 이후에는 이 거래 터진 날 있죠. 그 전날 시가 3,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더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후에도 3,000원 지지 맥점 보시고 상방 쪽은 1,000원, 4,500원, 돌파 시에는 5,500원, 6,000원까지 크게 무리 없어 보이니까 우선은 그 지지 맥점 이탈 안 하면 그대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지우님의 큐라티스 이제 신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주셨으니까요. 잘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오늘 랭킹쇼를 진행하는 동안만 해도 네. 코스닥이 참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2.4% 넘게 빠지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종목 진단을 뭐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운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네요. 멈춰라. 네. 그만 내려가라. 제발. 여기까지. 네.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반품해주세요. 종목을요? 네. 종목이 참 오랜만에 보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콘텐츠. 한때 코스닥 시총의 최상단에 있었던 그럼요. 종목인데 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세상에. 자, 그 많이 내려온 단가 그 5만 원 수준에 바로 5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5만 원에 10% 담고 계시는데요. 많이 내려온 건 오케이 확실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거 이제 다 내려갔고 이제 앞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 분위기가 앞서 제가 그 제약바이오도 일단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한한령 특히 이제 그 단체 여행객 수를 제한을 일단 규제를 해제하면서 화장품 위주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엔터라든지 뭐 음원 관련 종목군들도 일부 종목을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올해 대비해서 이제 내년 영업이익 자체는 한 900억 넘게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이 지금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성장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대였었고 단지 이 기업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을 우리가 이제 언제 예측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급락 나오고 나면 보통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도 요 하락폭에 여기죠, 여기. 그죠? 요 하락폭의 이제 절반 정도는 박스권 행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추가 저점 이탈은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올라가도 5만 5천 원, 6만 원 그 내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월봉도 마찬가지. 왜냐면 월봉 기준에서 때는 완전 저점 깬 상태지 않습니까? 시전 저점을. 매물이 지금 공백 구간이니까. 그죠? 근데 월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도지형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에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만약에 5만 5천 원 그 위쪽으로 한번 올려주면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좀 이번에 이제 많이 주가 저점 깼었고 하락이 나왔으니까 다음 달 이후까지 좀 농락을 하고 싶다. 거기다 또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좀 하반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직전 그 5월 달 고점이었죠. 그 저점이었죠. 6만 5천 원 그 이상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번 달에 또 지난 7월 26일 날 저점 그 47,600원이었습니까? 그 라인을 또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아래쪽에 지금 매물이 없어요. 매물 공백존에 지금 진입돼 있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지지 맥점은 지난달 저점이었던 47,600원 아니면 47,000원까지 일단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봐드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많이 소외가 되어 왔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아무쪼록 반품해주세요님, 이 내용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봤습니다. 종목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시장을 한번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을 더 시장을 여쭤보도록 좀 하죠.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하락에 대해서 환율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도주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대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게 또 돌발 질문이라서 예, 좀 궁금합니다. 이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약간 하락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고 두 번째는 피치입니다. 피치. 세 번째는 중국이죠. 특징을 딱 잡는다 그러면.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오전에 엔화, 특히 엔화가 145엔을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고점을 돌파하면서 달러당 7.28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달러 같은 경우도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달러보다도. 어제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을 좀 확보했거든요. 아침에 했더니 위안화가 좀 약세고 엔화도 약세고 물론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아마 좀 개입을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원인이고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선물 때릴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지금 마른 행주 지어짜기, 마른 오징어 지어짜기 하듯이 하면서 선물지 매도를 하는데 일단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외인들이 뭐 내일이라도 선물 대거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또 위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피치죠. 지난주에 무디스가 미국 그 지역 은행들 강등을 했잖아요. 한 20개 넘게. 그러면서 피치가 또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원래 그 2, 3주 전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고 어제는 이제 피치가 다시 한번 은행들 또 무더기 강등,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역 은행 같은 경우는 강등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큰 영향이 없는데 어제 피치에서 대형 투자 은행인 JP 모간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 강등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지금 표명된 거예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대형은행까지 이런 우려감을 자아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상치를 지금 하회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또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좀 더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펼쳐야 돼.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이 미는 거거든요. 근데 2,500 지금 20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12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2,500선 요 정도 되면은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2,500까지 있다 아래쪽으로 룸이 열려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꺾인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니까. 위에서 지금 좀 물리셨던 분들은 너무 지금 겁먹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하반기로 간다 그러면은 지수는 지금부터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룸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오늘하고 내일 단기 좀 지켜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피곤하니까 피로감을 느끼니까 조금 조절만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김홍만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오늘 마무리 슬슬 해봐야죠. 자, 네. 그러면 태극기 가장 오래 달고 골라보고 있습니다. 2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공개해 주시죠. 네. 뭘까요? 2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극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모양이 혼자 좀 독특했던 거. 약간 통통하게 생겼고. 저 친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위 같은 경우에는 5위랑 간이 비교를 하셔야 아셨는데 건곤감리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 모양이 약간 이렇게 뒤집혀 있죠. 그렇군요. 그 차이가 있는 게 1위다라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식 한 토막 가져가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시청자님들 오후장 진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